안녕하세요. 맞춤의학에 대한 오늘의 웨비나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웨비나 강의는 크레그 라카트 박사님의 맞춤의학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자이신 브리트 앨런 프로그램 디렉터의 인사 말씀을 드리시고요. 그 다음 데이비스 드림 재단의 위암 치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마련한 그레그 라카트 박사님의 맞춤 의학에 대한 강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과 대답을 위한 시간이 있겠습니다. 데비스금 재단 위암치유의 설립자이신 데비 젤만 변호사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데비 젤만은 2008년 4월에 사기 위암 진단을 받았고요. 이때 40살이었는데요. 40살의 세 아이의 엄마이자 한 사람의 아내 그리고 현직 변호사로 활동 중이었습니다. 위암의 위험과 위험 요인과 그리고 증상은 아직 불명확하죠. 5년 생존율은 고작 4% 정도 됩니다. 데비 젤만은 9년 그리고 반년 동안 많은 재발을 계속했는데요. 2009년 4월에는 데비금 재단 위암 치유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명적 암 연합 PEAC, SPEAC, OVAC의 멤버로 활동을 하셨고요. 환자 옹호자로서 미국 국립암센터 위암 태스크포스, 미 국립암센터 환자 옹호자 커미티, 그리고 NCCN 위식도 가이드라인 리뷰 패널, 에스코 위암 허투 시험 가이드라인 프로젝트, 위암학회 연구 프로젝트 투자자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데뷔의 꿈 재단 위암 치유의 우리의 미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 데뷔의 꿈 위암 치유는 섹션 501C3 비영리 재단으로 위암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또 위암 연구에 대한 펀딩을 촉진하고 환자와 가족 그리고 간병인에 대해 국제적으로 계몽하고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DDF의 궁극적인 목표는 위암을 완전히 치유하는 것입니다. 저희 웹사이트 debistream.org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마일스톤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 캐나다, 독일 내에 29개의 지부가 있고요. 미국과 캐나다에서 행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자 교육 프로그램인 프랩을 통해서 몇백 명의 위암 환자와 가족 그리고 간병인들에게 체계적으로 위암 생존자와 간병인을 매칭해서 특별한 기준을 세워서 돕고 있고요. 위암 교육 심포지움을 교육 웨비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위암 정보, 그리고 강의 라이브러리, 임상 시험 정보, 매칭 서비스, 위암 지원 커뮤니티, 블로그 주제, 6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는 정보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100만 불 이상의 연구 지원 펀딩을 했고요. 위암 캐피탈 힐 옹호자의 날에 브리핑을 하기도 했습니다. 8천만 불의 국방부 펀딩과 1,800만 불의 그랜트가 위암 연구 그랜트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저희 데비스트림 파운데이션 웹사이트의 첫 페이지 모습입니다.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행사에 대해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26일 플로리다 웨스트팜 비치에서 제11회 연례 웃음의 밤이 있습니다. 2020년 2월 10일에서 11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제8회 연례 캐피탈 힐 옹호자의 날이 있습니다. 2020년 3월 8일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제2회 연례 마이애미 웃음의 밤이 있습니다. 2020년 3월 6일에 온라인으로 웨비나, 주제는 아직 미정인데요. 사무엘 클레버 박사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2020년 4월 18일 플로리다 헐리우드에서 제11회 연례 꿈 메이커 갈라,
마가리타 빌 헐리우드 비치 리조트에서 있겠습니다. 2020년 5월 16일 오하이오 콜럼비아에서 외식도암 심포지움으로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개최가 되어지게 됩니다.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연사이신 크레그 라카트 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크레그 라카트 박사님께서는 데뷔의 꿈 재단 위암치유의 과학과 의학 자문단 위원이시고요. 마이애미 대학 실베스터 종합암센터 종양과 치프이십니다. 의학과 교수이시기도 하시고요. 소화기 암 종양에 집중한 초기 임상약을 개발하고 계십니다. 텍사스 남서부 의대에서 의학 박사를 취득하셨고 레지던티는 워싱턴 대학 내과에서 하셨습니다. 혈액 종양과 펠로우 그리고 듀크 대학 임상연구 석사학위 취득하셨습니다. 반델빌트 대학에서 혈액 종양과 내과 조교수를 역임하셨고 2008년에서 2017년 사이에 사이트맨 암센터의 치료개발 프로그램 디렉터로 일하셨습니다. 오늘 크레크 라카트 박사님의 강의는 위암 치료의 맞춤 종양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암의 2019년 통계를 보고 계신데요. 병기에 따른 케이스와 5년 생존율을 각각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위암은 현재 이렇게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시스테믹한 치료로서 5FU, 카피시타빈, 플라티늄으로 옥살리플라틴, 거버플라틴, 시스플라틴 이런 것들이 쓰여지게 되고요. 텍산으로는 파클리텍실, 도시텍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리노데칸이나 에피루비신, 트리플로리신, 디마라실 같은 것이 쓰여지고 있고요. 타겟 요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트라스츠추맙, 라무시루맙 같은 것이 있습니다. 면역 요법으로는 엔타이 PD-1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맞춤 종양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개인 맞춤형 환자 중심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로 다 맞추는 그런 치료법이 아니고요. 종양 분자 타겟 중심이고 바이오마커 중심 그리고 환자의 여유를 향상시키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각각의 암에 특이하게 타겟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맞춤의학은 잘 알고 있는 알려진 치료에서 타겟하는 치료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나 작은 그룹의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 계획을 갖기 위해서 분자 유전학 정보를 분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치료 A는 20%의 환자에 효과적이지만 80% 환자에게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환자를 분류해서 치료 A, B, C, D로 나누어서 각 환자군에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암의 분자 생물학, 유전학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암 타겟과 분자 기작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겠습니다. 타겟 약의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하고 또 만약 저항이 있다면 저항 기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유전적 포트폴리오를 갖기 위해서 방법들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유전 체학이라든지 단백질 체학 그리고 대사 체학 이런 것들이 쓰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암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쭉 보면 성장 저항을 이기는 특징, 면역 파괴를 피하는 특징, 복제적 불사가 가능한 특징, 그리고 암 유발이나 염증이 있고요.
침입과 전이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 혈관 생성을 유도하고 유전적인 불안정과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암에는 세포 죽음에 대한 저항성이 있고요. 세포 에너지 조절을 잘 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성장 신호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암 치료에 대한 발전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2년에 VEGF가 위암 환자 위험도와 낮은 생존율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증거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허투 과발현이 트라스츠추맙에 드는 위암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2010년쯤에는 위암 전 임상 모델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환자에서 나온 지노그래프트나 오가노이드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차세대 시퀀싱, 예를 들면 엑솜, 전 게놈 시퀀싱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은 위암의 분자적 특징을 밝히는 데 혁신적인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2014년에는 이 TCGA의 위암의 분자적 특징을 완료했습니다. 2015년에는 ACRG의 위암의 분자적 특징을 완료했습니다. 2016년에는 면역 치료가 시행이 되게 되었는데요. 또 2010년에는 토가 시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특징적으로 허투 양성 그리고 진행된 위암에서 화학요법과 트러스트 추가압을 시행했습니다. 2014년에는 리가드 시험이라는 임상시험이 있었는데 이것은 진행된 위암의 경우 환자에서 1차 화학요법 후 라마시투맙이 전체 생존율을 높였습니다. 키노트 12 시험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는 진행된 위암 환자에서 펌브로비추맙이 PD-1A를 막음으로써 항암 효과를 보여주는 조기 결과가 있었습니다. 2016년에는 위암의 분자 특징에 근거해서 환자를 선택해 맞추는 그런 임상시험이 있습니다. 위암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CGA에 의하면 50% 정도가 CIN이고 9%가 EBV 그리고 22%가 MSI, 20%가 GS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위암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위암은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요. 분자적인 구조에서 말이죠. 이 내용은 2015년 네이처 메디슨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TCGA라고 하는 연구와 ACRG라고 하는 연구는 각각 다른 분류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춤 종양학은 예전에 성공했는데요. 먼저 토가 연구라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 토가 연구는 3,807명의 위암 환자를 스크린해서 810명 허투 양성인 환자가 22%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허투 양성 진행된 위암 환자 584명을 분류를 해서 두 가지의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290명에 해당되는 환자는 5FU, 카페시타빈 그리고 시스플라틴을 썼고 나머지 294명의 환자에게는 거기에 트라추추맙을 같이 쓰게 되었습니다. 맞춤 종양학의 현재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전자가 CLDN18.2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는데요. 이 단백질 염색값이 중간에서 고발현되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70% 이상 암세포에서 CLDN18.2의 염색이
2 플러스 그리고 3 플러스로 이제 중간값이나 혹은 더 고발현되는 그런 환자의 경우에는 진행 없는 생존율과 전체 생존율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이 진행 없는 생존율, 그리고 오른쪽에 전체 생존율이 되겠습니다. 맞춤 종양학의 현재 노력에 또 다른 연구가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연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맞춤의학은 협력 차세대 시퀀싱 회사에서 구조 분자 데이터를 받아서 특별한 유전자와 변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현재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유전자 스크리닝을 하게 되면 이 연구에 참가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무작위로 나누게 됩니다. 그룹을 두 가지로 나누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그룹에서 각각 다른 그런 치료를 받게 되십니다. 임상시험 디자인은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산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구니형인데요. 우산형은 한 종류의 암에서 다른 변이에 대한 다른 약의 효과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바구니형은 여러 종류의 암에서 하나 혹은 여러 다른 변이에 대한 하나 혹은 여러 다른 약의 효과를 검사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맞춤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요. 위암의 종류 CIN, EBV, 그리고 GS, MSI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분자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CIN 같은 경우에는 HER2, EGFR, cMET, FGFR2, KRAS, BRAF, P53 이것들은 전부 다 중요한 유전자들인데요. 유전자들의 분자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CIN의 위암의 경우에는 이런 종류의 분자적인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각각의 분자적인 특징에 대해서 치료 방법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HER2의 경우에는 HER2라는 분자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CIN 위암의 경우에는 치료 방법으로 트라스투마브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위암을 연구하는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위암 맵을 연구하는 데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 환자 등록을 받고 또 동의를 받으면 암 조직을 컬렉션 모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마커로 치료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무작위로 그룹을 나누어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잡한 차세대 시퀀싱 그리고 병리 검사, 파운데이션 메디슨에서 하는 이런 검사들이 있게 됩니다. 무작위로 그룹을 나누게 되면 연구 중인 타겟 치료와 그리고 통상적인 치료를 받는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치료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이애미 대학 분자 데이터베이스에는 여러 가지 이러한 분자적인 그 프로파일링 정보들이 있습니다. 환자 아틀라스와 맞춤 의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환자 아틀라스는 지역 데이터, 진단, 치료 방법, 의사, 역, 그리고 병리 노트에 있는 용어 등에 의해서 환자 코호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맞춤의학은 협력 차세대 시퀀싱 회사에서 구조 분자 시퀀싱 데이터를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특별한 유전자와 변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이애미 대학의 위암의 환자들의 형태를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서 2019년도에 위암의 환자를 보면 65명이 있었는데요. 원래로 있는 분자암 보드에서 여러 가지 토론이 있게 됩니다. 다분야 토론이 있게 되는데요. 종양학, 혈액종양학, 병리, 핵영상, 유전학, 후생유전학, 암생물학의 토론이 있게 됩니다. 케이스는 차세대 시퀀싱 보고서가 있고요.
미팅은 일상 시험과 조율을 하게 됩니다. 지역과 국제 커뮤니티 의사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발표는 항상 미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시퀀싱 결과와 병리와 핵 영상을 바탕으로 또 암 생물학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들에게 치유를 어떤 종류의 치료를 할 것인지를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건강정보 기술로 우리 케어가 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환자에게서 저희가 학습을 할 수 있고 또 크라우드 소싱 할 수 있고 또 결과적으로 맞춤 의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도구로는 전자 의료 기록을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오믹스 플랫폼을 이용하게 됩니다. 오믹스는 유전체학이나 발현체학, 제사체학 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넓은 치료법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셈이죠. 넓은 적용이 되게 되고요. 맞춤 임상 시험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더 적은 환자로 더 많은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셈이죠. 자, 오늘의 강의에 대한 질문과 그리고 대답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후원자로 제네테크, 릴리 언컬러지, 머크, 다이오 언컬러지, 에스텔라스, 여러분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행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26일에 플로리다 웨스트 팜 비치에서 10일의 열내 웃음의 밤이 있겠습니다. 2020년 2월 10일에서 11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제8회 열내 캐피탈 힐 옹호자의 날이 있습니다. 2020년 3월 8일에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제2회 열내 마이애미 웃음의 밤 행사가 있겠습니다. 2020년 3월 6일 온라인으로 웨비나 사무엘 클레버 박사의 발표 그리고 강의가 있겠습니다. 2020년 4월 18일에 플로리다 헐리우드에서 제11회 열내 꿈메이커 갈라 마가리타 빌 헐리우드 비치 리조트에서 있겠습니다. 2020년 5월 16일 오하이오 콜롬비아에서 위식도암 심포지움이 있는데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행사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웨비나의 강의 주제는 맞춤 의학이었습니다. 다음 웨비나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웨비나나 다른 활동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위한 연락처는 debstreams.org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